55세 이후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해마다 기초 대사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30대와 비교해 60대가 되면 하루에 쓰는 열량이 200에서 300kcal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밥 한 공기 반 분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 양은 거의 그대로인데 쓰는 양만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 차이가 고스란히 배 주위에 쌓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저녁 한 끼를 조금만 바꿔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3가지입니다. 저녁을 드시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답답해서 잠들기 힘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많이 먹지 않은 것 같은데 배가 나오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저녁 식사 후 2~3시간이 지나면 또 허전해서 뭔가 집어드시게 됩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증상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저녁 식탁 위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왜 저녁 한 끼가 몸을 결정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둘째, 흰쌀밥이 왜 저녁에 특히 문제가 되는지 혈당과 지방 저장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셋째, 저녁 밥상을 조금만 바꿀 때 쓸 수 있는 3가지 식품과 올바른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체질별 확인 포인트까지 짚어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나면 내일 저녁부터 바로 식탁 위에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녁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릅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인슐린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운반책입니다. 세포가 필요한 만큼 다 쓰고 나면 남은 당을 지방 창고로 넣어버립니다. 이것이 지방이 쌓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 과정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움직이고 걷고 집안일을 하면서 세포들이 당을 에너지로 소모하니까요. 남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녁은 다릅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대부분 TV를 보거나 소파에 앉거나 잠자리에 드십니다. 세포가 당을 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인슐린이 운반해야 할 당이 넘쳐나고 지방 창고에 들어가는 양이 낮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거기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도 둔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로 흰쌀밥 위주의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복부 지방량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먹은 총량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먹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을 때는 같은 걸 먹어도 금방 빠지던 것이 나이가 들고 나서는 조금만 먹어도 바로 붙어버리는 느낌 말입니다. 그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녁을 굶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밥상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하는 건 굶는 것이 아니라 밥상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입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84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은 먹는 즉시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저녁에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올수록 지방 창고에 들어가는 양이 늘어납니다. 더 문제인 것은 혈당이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허기가 찾아옵니다. 저녁을 먹고 2~3시간만 지나도 뭔가 드시고 싶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결국 흰쌀밥이 저녁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몸이 쓰지 못하는 당을 만들어내고 금방 허기를 불러오고 잠들기 전까지 추가 섭취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바꿔야 할까요? 좋은 식품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혈당을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둘째,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셋째, 영양은 충분하되 소화에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이 3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 않으며 요리도 간단한 식품이 있습니다. 고구마, 두부, 달걀 이 3가지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이것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가족을 먹이느라 밥상 위에 무엇이 올라가는지 살피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정성을 딱 한 번만 자신의 저녁 밥상에 쏟아보십시오.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한 끼 딱 하나만 바꿔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달달한데 살 빼는데 도움이 될까?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라고 다 같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84인 반면 삶은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4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저녁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혈당 지수를 고속도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흰쌀밥은 톨게이트도 없는 고속도로입니다. 당이 막힘없이 혈액으로 쏟아집니다. 고구마는 구간마다 속도 제한이 있는 국도입니다. 당이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천천히 들어오면 인슐린도 조금씩만 나오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1개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흰쌀밥 한 공기의 10배가 넘습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부풀어 공간을 채웁니다. 배부르다는 신호가 뇌에 더 빨리, 더 오래 전달됩니다. 저녁 식사 후 2~3시간이 지나도 허기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야식의 유혹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칼로리도 차이가 납니다. 흰쌀밥 100g은 156kcal입니다. 고구마 100g은 114kcal입니다. 칼로리만으로도 30% 차이가 나지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니 실제 섭취량은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단연 삶기입니다. 굽거나 튀기면 혈당 지수가 올라갑니다. 특히 구운 고구마는 삶은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높아집니다. 저녁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삶은 고구마가 기본입니다. 껍질째 삶아서 드실 때 껍질을 벗기시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1개, 흰쌀밥 반 공기 분량이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흰쌀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절반은 고구마로 대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시면 저녁 식사 후 느낌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나이 들수록 쌓이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살만 빼는 음식이 아니라 몸 전체를 돌봐주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두부입니다. 저녁 식사에 밀가루 음식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수 한 그릇, 만두 한 접시, 아니면 빵 한 조각. 그런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보다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녁에 특히 불리합니다. 두부는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두부 100g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2g도 안 됩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두부 100g에 단백질이 약 8에서 9g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왜 저녁에 특히 좋을까요? 단백질은 소화되는 과정 자체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탄수화물을 소화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섭취. 칼로리의 5에서 10%라면 단백질은 20에서 30%입니다. 2배 이상입니다.
즉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단백질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거기다 단백질은 포만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촉진합니다. 렙틴이 나오면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밀가루 음식을 드실 때와 두부를 드실 때 배부른 느낌의 지속 시간이 확연히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부르는데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의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도 풍부합니다. 나이 들수록 챙겨야 할 영양소들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부찌개입니다. 멸치 육수에 두부와 버섯, 대파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름 없이 팬에 구워서 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조리법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두부 한 모만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단, 통풍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두부를 포함한 콩 제품 섭취량에 대해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밀가루 음식이 자꾸 생각나시는 분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서 뇌가 탄수화물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두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저녁을 드시면 그 신호 자체가 줄어듭니다. 며칠만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걀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허기가 찾아오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녁 10시 라면이 생각나는 그 시간. 달걀 삶은 것 하나면 그 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이상적인 비율로 담고 있습니다. 영양학에서 달걀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근육 유지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저녁 야식으로 달걀 하나를 드시는 것이 라면을 끊는 의지력 싸움보다 훨씬 쉽고 훨씬 현명합니다. 중간 크기 달걀 한 개의 열량은 약 70kcal입니다. 라면 한 개가 500kcal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야식으로 달걀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식사 전체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달걀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다수의 영양학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이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되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은 달걀이 가장 좋습니다. 반숙보다는 완숙이 저녁에 더 적합합니다. 소화가 더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드시기 전으로 물을 한 컵 마시십시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고구마가 흰쌀밥 대신 저녁에 올라와야 하는 이유, 두부가 밀가루 음식을 대신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달걀 한 개가 저녁 야식을 얼마나 현명하게 해결해 주는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식품을 드실 때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드시고 있는 약이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구마, 두부, 달걀이 왜 저녁 밥상에 올라와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를 더 잘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저녁 밥상을 구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이 저녁에 특별히 효과적인 데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준다는 점입니다. 혈당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 지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허기가 잘 안 옵니다. 허기가 안 오면 야식을 찾지 않습니다. 야식을 안 먹으면 밤 동안 지방이 쌓이는 양이 줄어듭니다. 자는 동안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저녁 밥상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원리입니다. 이 흐름이 이해되시면 오늘 드릴 내용들이 훨씬 더 가슴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고구마를 더 잘 활용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삶은 고구마가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식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고구마를 삶아서 실온이나 냉장고에 식혔다가 드시면 전분 구조가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이 늘어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혈당을 더 느리게 올립니다. 따뜻할 때보다 식은 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더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식혀서 드시는 것이 저녁에는 더 유리합니다. 고구마 품종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자색고구마 이렇게 크게 셋입니다. 어떤 것을 드셔도 저녁 밥상 효과는 비슷합니다. 다만 자색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 특히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블루베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구하기 어렵다고 고민하실 필요 없이 동네 마트에서 파는 호박고구마 한 봉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드실 때 함께 드시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채소입니다. 특히 잎채소나 버섯을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가 더 풍부해지고 포만감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고구마 반 개에 나물 한 접시, 두부찌개 한 그릇이면 저녁 한 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두부 활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 종류를 먼저 짚겠습니다. 연두부, 순두부, 단단한 두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녁 다이어트에는 단단한 두부가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포만감도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연두부는 수분이 많아서 같은 양을 드셔도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두부를 고르실 때는 포장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국산 콩 또는 비유전자 변형 표시가 있는 것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두부 요리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것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된장찌개입니다. 된장 자체가 발효식품이라 장내 세균총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된장의 발효 성분이 만나면 소화 흡수도 좋아집니다. 느타리 버섯이나 표고버섯을 넣으시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두부구이입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달궈진 팬에 두부를 올리면 됩니다. 표면이 노릇하게 익으면 됩니다. 간장 반 스푼에 물 한 스푼을 섞어 살짝 뿌리면 맛도 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셋째, 두부 냉채입니다. 여름이나 더운 날에 좋습니다. 단단한 두부를 손으로 잘게 부수어 오이채, 당근채와 함께 식초 한 스푼, 참기름 반 스푼, 소금 약간으로 버무리면 됩니다. 달지 않고 개운한 맛이 납니다. 두부 하루 적정량은 한 모를 기준으로 절반에서 한 모 사이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단백질 과잉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단백질 섭취량과 함께 균형을 맞추십시오. 달걀에 대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노른자 이야기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원료입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 예방 연구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린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달걀 노른자가 가장 쉽게 채울 수 있는 공급원입니다. 달걀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노른자를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하루 한두 개 노른자째 드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달걀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황반을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위험이 높아지는데 달걀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식품을 조합해서 저녁 한 끼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기본 구성입니다. 흰쌀밥 반 공기 또는 삶은 고구마 1개에 두부찌개 또는 두부구이, 나물이나 채소 반찬 한두 가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창한 밥상이 아닙니다. 재료를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야식이 필요할 때는 삶은 달걀 하나에 물 1컵을 마시십시오. 오이 1토막을 곁들이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라면이나 빵을 대신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흰쌀밥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 밥 한 공기에서 반 공기로 줄이고 나머지 반은 삶은 고구마 1개로 채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혈당의 흐름이 달라지고 잠자리에 드실 때 배가 편안한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히면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을 조금씩 줄이고 두부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단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사흘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씩 바꾸어 가시면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물 섭취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달걀의 단백질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에 물 1컵을 마시십시오. 식사 중에도 조금씩 드시고 야식으로 달걀을 드실 때도 물을 함께 마시십시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냐? 개인마다 다르지만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진한 노란색이라면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씹으십시오. 많이 씹으면 소화가 잘 될 뿐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뇌에서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는 데는 보통 20분 정도 걸립니다. 빨리 드시면 그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드신 겁니다. 가볍게 식후 산책도 권해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 15분에서 20분만 걸으십시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몸이 불편하신 날은 집 안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녁 밥상을 구성하고 식사 방법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시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2주에서 3주 사이에 저녁 식사 후 속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먼저 느끼십니다. 한 달이 지나면 체중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식품들을 드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고구마, 두부, 달걀 3가지가 왜 저녁 밥상에 올라와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알고 드셔야 할 주의사항, 흔히 하시는 실수, 그리고 체질별로 확인하셔야 할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 이 식품들을 드시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고구마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고구마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옥살산을 많이 드시면 결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고구마를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혈당이 불안정하신 분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그래도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조절하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드신 후 혈당을 확인하며 조절하십시오. 또 한 가지, 고구마를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방귀가 많아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특정 당분 성분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편하시다면 양을 줄이시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두부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콩 제품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부를 포함한 콩식품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퓨린이 분해되면 요산이 됩니다.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쌓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통풍 병력이 있으시거나 요산 수치가 높으시다면 두부 섭취량을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두부 섭취 시간 사이에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전체 섭취량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구체 여과율, 즉 GFR 수치가 낮으신 분들은 식단 전체를 주치의나 영양사와 함께 점검받으십시오. 셋째, 달걀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연구들에서는 건강한 성인이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을 먹는 것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온 분들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적정 섭취량을 정하십시오.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고 나서 두드러기, 복통, 구역감이 생기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넷째, 3가지 식품 공통 주의사항입니다. 처음 식단을 바꾸실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갑자기 늘어나면 변비가 일시적으로 심해지거나 반대로 묽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양을 서서히 늘리시고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식단 변화에 대해 주치의와 한 번은 꼭 이야기하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 등 여러 약들이 특정 식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주실 때는 의사에게 미리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 3가지를 짚겠습니다. 실수 하나 결과가 너무 빠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반응합니다. 이 줄을 드셔도 체중이 그대로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속이 편안해지는 것, 잠이 더 잘 오는 것, 저녁 식사 후 허기가 덜 찾아오는 것, 이런 변화들이 먼저 옵니다. 체중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1달에서 2달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실수 2, 고구마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품이라도 양이 넘치면 문제가 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1개면 충분합니다. 2개, 3개씩 드시면 탄수화물이 오히려 과잉입니다. 실수 셋, 두부를 조리할 때 소금이나 간장을 과하게 쓰는 것입니다. 두부 자체는 나트륨이 낮습니다. 하지만 양념을 많이 쓰면 나트륨 과잉이 됩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리 시 나트륨 사용량을 주의하십시오. 고구마와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자체보다 조리 방법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밥상 하나를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한가? 50대 이후 기초대사량이 줄면서 저녁에 섭취한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소모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 식품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바꾸는가? 첫째, 흰쌀밥 절반을 삶은 고구마 1개로 대체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지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집니다. 둘째, 저녁 밀가루 음식 자리에 두부를 올립니다. 단백질이 늘어나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셋째, 야식이 필요할 때는 삶은 달걀 하나로 해결합니다. 완전 단백질로 포만감을 채우고 라면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처음 일주일은 저녁 밥 한 공기를 반으로 줄이고 고구마 한 개로 대체하는 것 하나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 주에 두부를 추가하십시오. 그 이후에 야식을 달걀로 바꾸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평생 가족 밥상만 챙기시느라 내 밥상을 보살피실 겨를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제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지금 있는 고구마 하나부터입니다.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위에 고구마 하나, 두부 한 모, 그리고 냉장고 안에 달걀 하나. 그것이 10년 뒤 여러분의 무릎이 편안할지, 계단을 가뿐히 오를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조금씩 바꾸어 나갑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